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안정세를 보이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정부가 계획한 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음 주부터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확진자가 언제쯤 정점에 달할지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루 만에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어서 9만 443명, 10만 명 돌파. 아니 뭐 차근차근 올라오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한꺼번에 3만 명이 넘게 됐습니까? 뭐 오미크론이 이제 워낙에 전파력이 네. 이제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보다 이제 한두 달 먼저 이제 그 유행을 경험했던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네. 확진자 수가 뭐 2, 3일에 2배씩 늘어나고 뭐 미국은 한때 뭐 하루에 100만 명이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여러 그 오미크론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방역 체계가 변하면서 사실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강력한 통제의 그런 방역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제 이런 정도의 일주일에 한 2배씩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피하기는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주로 어느 곳에서 뭐 어디에서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뭐 많이 나오는 뭐 요양원 뭐 이런 겁니까?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지금 그 유행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 모든 상황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1차적으로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신경을 써왔던 거는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이나 요양시설 이런 분들의 이제 3차 백신 접종도 열심히 하고 예.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확진자가 이제 오미크론 유행 초기에는 적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았던 이제 젊은 층과 지금 접종을 하지 못한 그런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지금 그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25에서 30%의 지금 확진자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좀 우리가 조금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또 확진자가 또 많이 나오고 또 신경 쓰면 좀 줄어들고 뭐 이런 게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다른 나라들은 이제 거의 정점을 치고 내려온다는데 우리는 정점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느낌. 근데 혹시 언제쯤 뭐 정점, 언제쯤 어느 숫자까지 갈 건가 이런 걸 좀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국내외적으로 한 7에서 8군데에서 이제 오미크론 유행 관련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초기에는 뭐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뭐 몇만 명 뭐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지금 방역 체계가 변화하고 나서부터 지금 그 수치가 이제 점점 좀 올라가고 있어서요. 예. 지금 그 요약을 해본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그런 기관들에서 한 30만 명대 정도까지의 피크는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30만 명대까지. 네. 아, 네. 그걸 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역량으로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 30만 이상을 보고 있고 3월 내내 아마 정점을 지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3월 내내요. 그리고 이제 위중증 환자나 의료 시스템의 부하는 뭐 지난주부터 시작돼서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되고 있어서 아마 3, 4월 동안은 좀 힘겨운 시기를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힘겨운 시기가 3, 4월에 있다. 그럼 의료 체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감당 괜찮습니까? 아직은 우리?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뭐 정부에서는 뭐 네. 지금 뭐 오미크론이 뭐 중증도가 낮아서 예. 뭐 의료 체계가 뭐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좀 그렇지는 않고요. 안 그래요? 그 입원 환자의 절대 숫자를 따져보면 지금 이미 델타 유행 때의 절대 숫자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위중증 환자의 그때 당시 이제 그 델타 변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예. 그때 병상에 한 1,000개 정도 있었습니다. 네. 델타 변이 때 이제 지금 한 2,500개 정도 있는데 이미 한 700개 정도 차 있습니다. 70%죠. 그리고 이제 준중증 병상이 델타 때 한 500개 정도 있었는데 예. 준중증 병상이 지금 한 3,000개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예. 지금 한 1,700개 차 있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죠. 아.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이 그 델타 당시에 10,000개였는데 지금 20,000개 정도 되는데 예. 벌써 지금 8,000명 정도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적은 게 아닌데 아.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늘린 병상이 예. 어디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예. 다른 환자들을 봐야 되는 병상들을 지금 끌어다가 지금 만들어 놓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차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이제 많이 차가면 차갈수록 다른 질환, 오미크론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입원한 사람들의 이제 그 치료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사실 지금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예. 그 결국은 이거 뭐 병상이 아무리 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의료진들이 이제 그런 진료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요양기관, 뭐 급성기병원, 대학병원 가리지 않고 지금 원내 감염이 일어나면서 의료진들이 계속 격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예.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 많은 병상들을 돌릴 수 있는 의료진들이 지금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 결국에 이제 지금 어찌 보면 확진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있지만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은 이제 확진자를 보는 공간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지금 10만 명대를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똑같은 병원에서 이런 원내 감염이 자영업자들의 그런 자영업장에서 또 회사에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감염돼서 격리되고 회사에서 사원들이 격리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바는 어떤 거냐면 유행이 어떻게든 최대한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정점을 낮게 찍고 내려와야지만 이게 경제적인 부분들도 문제가 안 생기고 사회적인 거나 의료 시스템도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급박하게 무슨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거나 해가지고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버리게 되면 모든 체계들이 다 같이 부담이 되면서 사실은 전반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역 당국에서 주는 이런 메시지들이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괜찮다, 안정적이다 하면 사실 그 사람들의 방역에 대한 그 경각심이 흐트러지게 되면 이게 더 이제 그 유행 확산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제 18일 날 발표하죠.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 자영업자들 식당 출입 지금 6명 9시 제한을 8명 10시 제한으로 바꿀 것 같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굉장히 좀 지금의 확진자 증가 추세에 비춰서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엔 3, 4월 동안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로 받쳐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뭐 병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진들이 다 감염이 되면서 들어갔을 때의 문제, 그리고 그런 똑같은 상황들이 자영업자의 자영업장이나 회사에 벌어졌을 때의 사회 시스템이 굴러갈 수 있는지의 문제들을 다 같이 고려를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1차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늦게 완만하게 올라가서 완만하게 내려가면 우리 K-방역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좀. 그렇게만 갈 수 있다면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다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랑하던 K-방역의 사실 핵심 중에 하나가 뭐 백신 접종, 뭐 마스크 착용,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지만 3T라는 거였었거든요. 최대한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고 최대한 빨리 찾아내서 격리하고 치료하고 이제 이게 잘 작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유행을 완만하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이제 떨어지게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 그 3T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그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미크론 유행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행 형태 역시도 지금 미국이나 유럽과 다르지 않게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 4차 백신 접종이 시작됐잖아요. 4번째까지 지금 맞는 분들, 맞아야 하는 분들, 정확히 어떤 분들이 맞게 되고 어떤 분들은 안 맞아도 되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단 지금 4차 백신 접종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이제 면역자분들과 이제 요양시설에 계신 그 분들과 종사자분들이 이제 1차적인 대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혹시 60세 이상의 건강한 분들 또 맞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사실은 이제 백신 접종이라는 거는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유행에 그 딱 맞는 균주로 적절한 간격을 두고 접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4차 백신 접종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거의 없고 이스라엘 정도가 이제 약간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지금 이 오미크론의 이제 유행에 지금 쓰고 있는 백신이 이제 우한 바이러스 균주지 않습니까?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맞지 않는 균주를 갖다 이제 4번이나 어쩔 수 없이 이제 접종을 하겠다고 이제 정부에서 나서는 이유가 3차 백신 접종까지 델타까지는 어느 정도 기존의 우한 바이러스가 잘 듣는 편이었는데 지금 이제 4차 백신 접종부터는 사실 잘 듣지가 않습니다. 오미크론부터는. 근데 지금 이 3차 백신 접종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요양시설이나 그런 면역자분들 중심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중증 환자로 이제 진행하는 분율이 많아지게 되니까 지금 전 국민 대상으로 이 4차 백신 접종을 할 만한 근거도 없고 그게 사실 정황에 맞지가 않고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다만 이제 너무나 위험한 면역자분들과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에 한정해서 그 이스라엘 연구 결과를 보면 그래도 이제 좀
부족한 백신이긴 하지만 접종을 하면 예방 효과가 한 두 배 정도, 중증 예방 효과가 3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이제 노리려고 이제 그러니까 그 기대를 하고 하는 거지. 전 국민 대상의 그런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3차 접종돼도 안 해도 되나 했다가 해야 되니까 야 4차 접종도 시간이 되면 다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의심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네요. 4차 백신 접종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오미크론 유행이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길게 가고 그러면 지금 오미크론의 맞춤형 백신이 개발이 되고는 있거든요. 그 부스터 백신이. 그래서 그런 백신이 나온 이후에 나중에 이제 뭐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현 상태로서는 사실 적절한 그런 4차 백신 접종은 아닙니다. 노바백스 백신 새로 이제 접종이 시작됐는데 이건 기존의 화이자에 비해서 뭐 어떻게 다르고 누가 이 접종 대상이 되나요? 일단 노바백스 백신은 이제 그 어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독감이나 비형 간염, 뭐 자궁경부암 백신, 뭐 50년 이상 굉장히 오랜 동안 써왔던 그런 백신을 만들었던 플랫폼 합성항원 백신으로 그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어느 정도 많이 입증이 되어 있는 백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뭐 mRNA 백신 최초 만들어진 백신 가지고 무슨 중증 부작용 나왔을 때 이제 좀 의구심이나 좀 불안감이 있었던 그런 분들도 좀 어느 정도는 안심하시고 맞으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이게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한 그 냉장에서 5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 또 이게 프리필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담아져 있습니다. 분주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가가지고 방문 접종도 가능하고 이제 여러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또 이제 이런 이제 좀 좋은 백신이 또 나왔으니까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좀 독려를 해서 접종을 좀 률을 높이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가 진단 키트 때문에 거의 마스크처럼 좀 난리가 났는데 이제 충분한 공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글쎄 자가 진단 키트의 생산량 자체가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그 허가 사항이나 이제 배분 사항에서 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수급상에 이제 문제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차차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근데 1차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그 자가 진단 검사 키트의 맞냐 적냐보다는 지금의 유행을 사실 통제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거는 어떻게 하든 간에 PCR 검사의 역량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PCR 검사의 역량. 그래서 이제 PCR 검사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해서 지금 신속항원 검사를 했을 때에 사실 감염 초기에 대부분 음성이 나오고 나중에 양성이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가 검사 키트는 사실 좀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 두 개씩 이제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이렇게 사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로 밀접 접촉을 하셨다고 하는 경우는 자가 검사 키트보다는 병원에 가셔갖고 의료진용으로 깊게 코에서 하는 그런 신속항원 검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한 경우라 그러면 무조건 PCR 검사를 우선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월에 등교하는 학생들 자가 이 검사 키트를 해보라 하고 와라 강요한다 안 한다 지금 논란이 많은데 그 어린 애들한테 그렇게 2번씩이나 그걸 하게 하는 게 맞습니까? 글쎄 맞다 틀리다보다는 사실은 지금 방역 당국이나 아니면 교육 당국에서 해줄 수 있는 어찌 보면 최선의 방법이 그거밖에는 없는 상황이죠.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주기적으로 PCR 검사나 신속 PCR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스크리닝을 해야지 사실 어느 정도의 그런 좀 스크리닝의 의미가 있는데 무증상인 환자들, 그러니까 무증상인 사람들한테서 이런 확진자라고 할지라도 자가검사 키트를 했을 때 양성률이 사실 거의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 효용성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고요. 근데 그나마라도 또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고 뭔가 이제 그런 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라도 지금 당장에 PCR 검사를 확대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에 이제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애들도 힘들어하니까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이 QR 체크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지금 밀접 접촉자들 제대로 추적도 안 하는데 왜 자꾸 QR 체크를 계속 해야 되느냐? 방역 패스로 이게 계속 정말 필요한 건가? 이런 불만이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3T랑 딱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3T에서 사실은 방역 패스의 의미는 접종을 했거나 PCR 음성 확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건 안전성이 입증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방역 패스에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된 순간부터는
신속 항원 검사 음성은 안전성이 입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역 패스의 의미 자체가 상당히 퇴색해 버리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문제점이 이제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 역학조사 역시도 자가기입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밀접 접촉자도 가족 외에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QR 체크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밀접 접촉한 사람들 찾겠다고 하는 게 기본 취지인데 사용하지도 않을 정보를 갖다가 국민들을 불편하게 해서 체크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당연히 QR 체크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의 세팅에서는 방역 세팅에서는 사실 활용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니까 이제 폐지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방역 패스나 이런 QR 패스 같이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별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은 폐지를 해야 되지만. 그나마 지금 작동하고 있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은 또 굉장히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신중하게 또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다각도로 지금 정부에서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방역 정책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확진자 추세를 봤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하다. 이런 말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 급증 상황 대처 방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